12.3 비상계엄 당일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 구3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이 만났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구 전 여단장은 당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나한테 거수경례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라고 했다면서 약간 뻐기듯이 얘기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구 전 여단장은 계엄 이후 노 전 사령관이 가동하려고 했던 자신의 비선 조직 수사 2단의 단장으로 내정한 인물입니다. 구 전 여단장은 이날 만남이 최종적으로 임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게 몇 시까지 어디에 어떻게 가서 누구누구를 확보하라거나 선관위원장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구 전 여단장은 또 계엄 실패 이후 롯데리아 모임 은폐 시도가 있었던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구 전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과 주고받은 내용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고 롯데리아 CCTV가 나오면 직무 관련 조언이었던 것으로 말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했다는 건 증인도 앞서 황당하다,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악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허위 사실이라고 공격했지만 구 전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이 분명히 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자신의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며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의 밑그림을 그린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문이나 포고령 1호 등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특검이 시작된다면 주요 수사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쯤인 지난해 11월 9일,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기도 안산의 한 카페에서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을 만나 A4 용지 10여 장 분량의 문건을 건넸습니다. 김 대령은 선관위의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공수처에 진술했습니다. 사전 투표용지 QR코드에 저장된 정보가 해킹되면 실제와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노 씨가 집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령은 또 양 전 원장 외에도 방송인 김어준 씨, 여론조사 업체 10여 곳 대표 등 20여 명이 부정선거와 관련됐다고 기재됐다고 기억했습니다. 양정철, 김어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에 하달된 14명 체포 명단에도 등장합니다. 노 씨가 지시 문건을 건넨 이날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의 휴대폰에 이재명, 한동훈 등 14명 명단을 기록한 날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작성 경위를 추궁하자 여 전 사령관은 작년 11월 9일 점심때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들은 것 같다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했습니다. 노상원 씨가 김 대령에게,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명단을 전달한 날이 같은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계엄 당일까지 노 씨가 김 전 장관 공간을 20여 차례 드나들다 계엄 선포 직전 나흘간 매일 출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 씨와 김 전 장관이 체포 명단 작성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체포하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고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몇 명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동정을 잘 살펴라. 검찰은 노 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에 담긴 문서 작성 형식 등을 토대로 포고령 1호 등 계엄 문건을 노 씨가 작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인인 노 씨가 비상계엄 국면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령 1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한 비상계엄의 대표적 문건들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 문건 초안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포고령은 과거의 것을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죠? 네. 그런데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단서는 경기도 안산의 한 점집에서 확보한 USB입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에 전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겁니다. 올해 2월 검찰은 USB 속 문건들을 근거로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엄 문건과 USB 속 문건을 비교했더니 비슷한 양식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문건들은 제목을 가운데로 정렬해서 글씨는 진하게 밑줄을 그어 표시했는데 USB 속 문건들도 양식이 같았던 겁니다. 또 목차를 구분할 때 네모, 세모, 동그라미 순으로 구분한 것도 그랬습니다. 표기 방식도 같았습니다. 제 구조처럼 제와 다음 명사는 한 칸 띄었고 날짜를 적을 때는 12월 3일처럼 가운데 마침표를 찍었고 19시 한처럼 언제까지를 나타낼 때 한을 썼습니다. 검찰은 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하던 시점에 노 씨가 장관 공관을 드나든 것도 이런 의심을 키웁니다. 노 씨가 계엄 문건들을 작성했다면 아무런 권한도 없는 민간인 손에서 계엄이 시작된 셈입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문서 형식 등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이 다 썼다고 할 수 있느냐며 노 씨는 계엄 문건을 작성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노 씨가 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노 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를 하고 있고 김 전 장관의 노트북도 압수 전에 훼손돼 작성자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 씨의 역할 규명은 특검 수사로 넘어갈 거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시기를 총선 전과 총선 후로 나누고 실행 후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4월 총선보다 한참 앞서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곧이어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며 그 아래 수거팀 구성과 수집소 운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수거의 대상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차 수집이라는 제목 아래 국회가 있는 여의도는 30에서 50명, 언론 쪽은 100에서 200이라고 썼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민변, 어용 판사와 함께 500여 명 수집이라는 글도 확인됩니다. 수거 대상 처리 방법 연구와 수거 후 호송 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은 뒤엔 별 표시를 하고 특별수사와 재판소로 사형, 무기형을 받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부터는 등급 A로 분류한 체포 대상자들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차례대로 조국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 유시민 작가까지 빼곡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몇 장 뒤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 이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번을 반복해 쓴 듯 사고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등 사살을 의미하는 내용도 수첩에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경고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하지만 이른 쪽에 달하는 노상원 수첩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행사 후 헌법 개정을 하겠다며 재선을 넘어 3선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비상계엄의 종착점이 반대 세력을 없애 장기 집권, 즉 독재에 있음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체포하고 제거한 후에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까지도 포함된 그러한 계엄 시도였다는 것을 어뢰 공격은 물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사제 폭발물을 구매한다며 사살 계획을 구체화한 이 수첩은 정치인과 판사, 국정원, 경찰, 좌파 연예인까지 대거 수거 대상으로 나열하며 끝을 맺습니다. 호송선 3척에서 5척을 준비해 5천에서 10,000명까지 수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수첩주인 민간인 노상원 씨는 계엄 직전 넉 달간 김용현 국방장관 공관을 드나들며 계엄을 모의한 걸로 알려졌고 계엄 실패 뒤 대통령의 질책을 들은 장관이 그 자리에서 황급히 전화한 핵심 인물입니다. 노상원 수첩이 그저 망상의 기록이 아니라
내란 계획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단초인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